14번에서 17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지문 중에서도 경제 지문인데요. 자, 일반적인 펀드는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은 전문가가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공하지만 실시간 매매가 어려워서 황금성이 나타나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즉 황금성이 나타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ETF는 여러 주식이나 채권으로 구성된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가 이를 개별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이라고 말하네요. 다수의 ETF는 코스피 200과 같이, 코스피 200이 뭔가요? 그래서 200개의 우량 기업의 주가 흐름을 산출한 지수라고 하는데, 자, 일단 여러 개의 주가를 한 묶음으로 가지고 있는 ETF 200과 같은 시장 경쟁과 같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때 이 증권 한 주를 매수하는 것은 그 지수에 포함된 200개의 기업의 주식을 기초지수의 구성 비율만큼 나누어 모두 보유한 것과 유사한 경제 효과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ETF는 소액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본목 전체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이라고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높은 황금성을 지닌다고 하는 것이 이 ETF의 정의였으니까요. ETF 증권의 본질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장이 마감된 후 하루 한 번 사출되는 순자산 가치가 있다. 순자산 가치란 ETF가 보유한 전체 자산 가치를 합한 뒤 부채를 뺀 값을 총 발행 증권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값이다. 그러나 ETF 증권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장이 마감된 뒤인 순자산 가치로는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투자자가 거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가 함께 제공된다. 한편 ETF가 거래소에서 실제로 사고 팔리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장 가격은 투자자의 매도 매수에 따라 형성되므로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의 일시적으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열심히 추정 순자산 가치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실시간 매도가 수요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므로 이제 괴리율가 있다는 얘기고요. 장중 괴리율은 ETF 증권의 시장 가격에서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를 뺀 값을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로 나눈 뒤 백분율로 나타낸다. 괴리율의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즉 ETF 증권이 그에 상응하는 가산 가치보다 현저히 비슷하거나 싸게 거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순 추정 가치와 차이가 크다는 것, 결과적으로 자산 가치보다 비싼 값을 혹은 싼 값을 거래되고 있다는 것, 즉 차이가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얘기하는, 이런 괴리율은 유동성 공급자가 차익거래를 통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축소된다. 유동성 공급자는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자와 계약을 맺고 주식시장에서 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ETF 주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괴리율을 활용해 차익을 얻기도 한다. 차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괴리율을 사용하는지 하겠습니다. 일반 투자자와는 달리 자산운용사의 거래를 통해 ETF 설정과 환매 과정에 참여한다. 여기서 설정이란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에서 기초자산 바스켓을 매수하여 제공하고 대가로 ETF 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절차, 즉 기초자산 바스켓을 제공하면 그 대가로 새로 발급받는 절차를 의미하는, 반대로 환매란 유동성 공급자가 이 시장에서 증권을 매수하는 자산을 반납하고 다시 지급받는 절차, 지금 돌고 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괴리율이 양수일 때 설정에 참여한 유동 공급자는 확보한 ETF 증권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고, 반대로 음수일 경우에는 환매 참여 유동성 공급자가 확보한 기초자산 바스켓을 시장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다. 이런 반복적인 차익 거래는 결국 ETF 증권을 안정시키는, 그래서 본질 가치에 근접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네요. ETF는 추구하는 수익률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운용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 우선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정도에 따라 패시브형 ETF, 액티브형 ETF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개의 차이를 기업과 니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니은을 중심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이들은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구분한다. 상관계수란 기초지수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패시브형 ETF는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해 0.9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 반면 액티브형 ETF는 상관계수 0.7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즉 굉장히 좀 높지만 유사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종목을 운용하여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별도의 금융계약을 결합하여 수익 구조를 특수하게 설계한 ETF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
ETF라고 하네요. 기초지수의 일별 수익률에 2배나 3배 등 일정 비율로 곱한 만큼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활용하여 지수 변동폭을 확대해 추종한다. 그 지수 변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익을 많이 실현하는데, 반대로 기초지수가 하락할 경우 자산의 손실폭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당일 수익률이 반영된 가치, 즉 평가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삼아 다음날 계산의 순익으로 삼는 ETF 특성이니까 갑자기 확 하락해버리면 돈이 이만큼 있다고 하더라도 쪼그라든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또 아무리 높아도 이 원금의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줄어든다. 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예를 들어 기초지수가 100이고 투자 원금이 10,000원일 경우에 기초지수가 80으로 하락하면 2배 레버리지 ETF에서 원금이 40% 감소하여 6,000원이 됩니다. 다음날 기초지수가 25% 상승하여 100원이 되더라도, 즉 기초지수가 다시 복구되더라도 평가액은 2배가 반영된 9,000원에 그치게 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또한 커버드 콜형 ETF는 증권을 보유해야 증권의 가격 흐름을 따라가는 동시에 특정 가격의 증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한 대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방식은 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가 상승 전에 미리 판매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익 실현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팔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 팔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현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네요.